자, 이제 1장의 총칙을 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서장이 중개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중개. 이 중개에서 한자를 좀 써 있으니까 한자어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이거 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이 한자를 우리가 이제 보통 쓸 때 부수를 좀 되게 중시 여기잖아요. 부수. 사람 인면에 중자는 무슨 중자예요? 이게 가운데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개자가 이게 무슨 개자냐면 끼일개예요. 끼일개. 예. 그러면 풀어보면 사람이 가운데에 끼었다 이런 얘기 되죠. 그죠? 사람이 가운데 끼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 사이에 끼어서 끼인 거니까 뭘 하는 거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회방을 놓는 게 중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뭐 해주는 게 중개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뭐 해주는 거? 연결해 주는 거 좋은 말이에요. 연결 또는 연결 말고 또 다른 어떤 말?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 그죠? 소개. 예. 소개시켜 주는 거. 예.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알선하는 거. 이걸 이제 중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누가 했을 것이냐? 이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그 어떤 뭐랄까 그림 같은 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자, 이 사람이 뭔가를 파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를 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팔 사람을 우리가 달리 말하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매도인. 그죠? 여기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매수인. 근데 뭐를 파는 거냐? 그냥 우리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술병 같은 거, 뭐 도자기 같은 거, 이거를 그냥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사람이 팔고 이 사람이 사가는 거를 둘이 알아서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이 끼인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중개.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뭐 해주는 거? 연결해주고 알선하는 거를 중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중개를 처음으로 중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중개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개라는 어떤 직업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국가가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막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결국에 이제 중개를 하는 사람인데 중개가 꼭 부동산만 중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숙박업소도 알선했대요. 옛날에 숙박업소. 그래 여기 보면 이자는 이라리오 뭐 이랬잖아. 이 돈이 쩐주는 이 사람이 아니라 쩐주는 또 따로 있고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해주는 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흥정만 붙여주는 사람인데 금융, 돈, 그 다음에 이런 숙박.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에는 없지만 중매 서는 거 있잖아요. 중매도 일종의 중개가 되는 거죠. 중매는 누구랑 누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남과 여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 이제 그런 거로 시작한 게 중개가 되는 건데 이 중개를 통해서요 상당한 자본을 이렇게 형성한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사람들을 객주라고 불렀는데 이 객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자가 주인 주자거든요. 자기 가게, 점포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객주로부터 오늘날 중개업자가 이렇게 유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주가 가장 중개업을 먼저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나타난 사람들이 복덕방. 복덕방은 들어보셨잖아. 그죠? 복덕방 하면 뭐가 떠올라요? 복덕방 하면. 할아버지 이렇게 떠오르죠? 왠지 좀 올드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복덕방이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덕도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복과 덕이 쌓이는 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방에 뭐 아들방, 딸방 이렇게 해주지 말고 애들 방의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게 좋아요. 복덕방 이렇게. 왜냐면
복과 덕이 쌓이는 방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굉장히 좋은 의미고요. 이 복덕방은 뭐랬냐? 여기 이제 그림상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어요. 토지, 가옥, 매매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거죠. 누가? 복덕방 사람들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자격을 취득해서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그냥 했어. 이때는 시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험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중개업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쓰다가 그리고 지금은 이 중개업자라는 표현도 안 쓰고 지금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뭘 하게 되면요. 개업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어디로 오시냐면 그 프린트로 좀 잠깐 와 볼게요. 객주로부터 중개업이 유래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객주로부터 유래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볼까? 객주, 그 다음에 이제 객주 밑에 종업원들이 각어관이라고 하는 종업원들이 있었고요. 복덕방 뭐 이렇게 하다가 일제강점 되면서 소개업자, 그리고 이제 중개업자, 개공 이런 식으로 이제 유래가 되었었는데 요때 그 소개업자하고 중개업자 사이에 화살표를 아래로 하나 좀 그려봐 주실래요? 네,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고요. 1985년도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985년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됩니다. 85년도에 시험 제도가 도입돼요. 자, 그러면 이전에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했었어요.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유영업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다 했었어요. 근데 85년 이후에 시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아무나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표현 앞에다가 개업이라는 말을 붙여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이 소개업자, 뭐 중개업자,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이제 변천을 하다가 시험 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시험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 전에 이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이 다 시험을 붙었을까요? 아니면 일부는 떨어지셨을까요? 떨어지셨겠죠. 그래서 이 중개업자 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냥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격이 없는. 요거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덕방 하다가 시험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못 붙고 그냥 개업공인중개사 되신 분들이 있다고. 그냥 뭐 없이. 자격 없이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제도의 규율 관련해서는 자유영업제, 옛날에는 그냥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가제, 허가제, 등록제, 허가제 뭐 이런 식으로 변천이 되다가 지금은 무슨 제로 바뀌었냐면 등록제. 여기다 우리 형광펜 있으시면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이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여기다 한 번만 적어봐 드릴게요. 등록 안 하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는 3년 3천이라고 말씀드릴 건데 무등록 중개업 하다가 걸리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는다고요? 3년 3천. 근데 이게 3년 3천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3년 이하의 뭐를 받거나 징역형을 받거나 아니면 얼마 이하의 벌금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나는 만약에 혹시 이런 거 걸리면 벌금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천만에 만만해. 내가 벌금 내야지 이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판사가 결정하는 거라서 그러면 내가 재수 없으면 뭐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징역 갈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그 판사의 재판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무거운 형벌이 됩니다. 여기다 우리 별도 하나만 잡을게요. 우리 이제 중개사법에서 이거 좀 출제가 잘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하면 3년 3천. 자, 우리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없이 중개업하면,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처벌받으니까 뭐 안 받으려고, 처벌 안 받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과목이 법 과목이다 보니까 법령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험 범위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거니까.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가장 상위에 법률이라는 애가 있어요. 법률. 이거는 국회에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행령은 누구의 명령이냐면 대통령의 명령이에요. 대통령의 명령을 시행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 이거를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아요. 물어보지는 않지만 법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물으면 안 돼. 이거 물으면 사람들이 무식하다 그래. 그죠?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규칙은 누구의 명령을 말하냐면요, 국장이라고 제가 한번 썼는데 이 국장은 뭐 약자냐면, 혹시 공법 시간에 국장 얘기 했나요? 국장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을 말해요. 자, 우리 그러면 대통령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뭐가 많은 사람이죠? 대통령은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돈 뭐 이런 거 빼고 대통령이 뭐가 많은 사람이죠? 권리 말고, 권리는 똑같아요. 일반인하고. 권한이 많은 사람이죠. 권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많은 사람인데 대통령으로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바로 요 시행령 제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 하나 꼽아라. 그러면 시행령을 제정하는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 수업 시간에 시행령이라고 했다가 대통령령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같은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이구나.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3단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중개사법은 특이하게 하나가 더 있어요. 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경매 관련이에요. 부동산 경매에 관련한 그런 내용이구나. 경매 관련을 우리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시행령 성격인데 이거는 대법원의 명령입니다. 대법원. 영어로는 이제 슈프림 코트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법원을 대법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중개사 법령, 즉 시험 범위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마지막에 매수신청 대리 쪽에서는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꼭 뭐 2문제도 아니고 딱 한 문제씩 나오고. 자, 이제 법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제 성격을 좀 우리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법, 혼합법, 뭐 일반법, 특별법, 뭐 국내법,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특별법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어디다 좀 하나 적어 주시냐면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중요 표시 하나만 해주시고, 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법이잖아요. 구분을 할 때 두 가지 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공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와 사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공법에서 좀 대표적인 법을 하나를 좀 꼽아라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뭐 다 그 아실 필요 없고 건축법 하나만 좀 기억할게요. 건축법. 여기서도 이제 사법도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다 아실 거 없고 우리 민법 하나만 좀 기억을 해볼게요. 자, 이제 건축법은 대표적인 공법이 있고 또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땅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러한 땅이 여러분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땅이 되게 비싼 지역에 있는 거예요. 되게 막 전철역 바로 앞에 있거나 해서 땅이 좋고 뭐 한 5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지목은 대예요. 여기다 여러분 건물을 올릴 때 아주 몫이 좋거든요. 몇 층 정도 올리고 싶어요? 우리 앞에 보면 몇 층 정도 올리고 싶어요? 이게 이만한 50평짜리 땅이 있는데 아주 몫이 좋아요. 거기다가 건물을 올린다면 몇 층 정도 올리고 싶어요?
욕심껏 한번 얘기해 보세요. 50층. 예, 50층. 우리 저 선생님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욕심껏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층 정도 올리고 싶으냐면 50평짜리 땅이 있으면 이 앞에 보는 50층을 올리고 싶다고 했어요. 예? 20층. 예. 근데 저는 500층 올리고 싶거든요. 그게 욕심인 거지. 근데 500층을 올리고 싶은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올리라고 해요? 아니면 못 올리게 해요? 국가가 개입하는 거기 법이 공법이에요. 못 올린다고. 그리고 저는 이 땅이 비싼 땅이라서 어떻게 건물을 올리고 싶으냐면 꽉 차게 올리고 싶거든요. 너무 반듯한 땅이라서 꽉 차게 올리고 싶은데 꽉 차게 못 올려. 건폐율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는 옆에 건물, 옆에 집 이런 거 그냥 상관 안 하고 그냥 뭐 햇볕 들어오든 말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500층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국가가 강력하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청이 개입하는 법은 공법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민법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 민자가 백성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뭐 토지 하나를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둘이 알아서 해라. 국가가 개입 안 할 테니까 너네들이 뭐 100억에 살든 뭐 1억에 뭐 사고 팔고 하든 그건 알아서 해. 이렇게 맡겨놓는 거, 사인 간에 맡겨놓는 법.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법. 이거를 우리 무슨 법이라고요? 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민법 시간에 여러분 1년 내내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으면 민법 시간에는 단 한 번도 1년 내내 단 한 번도 뭘 처벌을 한다든가 그리고 국가가 어떻고 또는 뭐 국장, 시도지사, 시군구 이 얘기 1절 안 해요. 왜 안 해? 사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공법 시간에는요. 가만히 이렇게 약간 좀 눈 반쯤 감고 공법을 들어보면 뭔 얘기만 계속 들리냐면 뭔 얘기만 계속 들리겠어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구조 이 얘기만 계속 들리거든요. 그 왜 그런 거냐면 공법이라서 그런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 중간에 있는 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얘기했다가 시도지사 얘기했다가 갑자기 개공 얘기했다가 우리 의뢰인이라고 하거든. 손님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중간법. 그죠? 그리고 이거를 섞었다 그래가지고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혼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법 내지 혼합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공법도 배우고 사법도 배우고 무슨 법도 배워요? 중간법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세 가지 모든 법 영역. 그러니까 이 법에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세 가지 영역 모두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법, 특별법 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거는 밑에다가 하나 좀 적어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두 줄만 좀 적어 드릴게요. 맨 좌측에 민법 한 번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법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법 있고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법 4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개공이라고 한번 적을 건데 개공은 뭐 약자?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약자. 개공은 개업한 공인중개사 약자인데 이 개공이요. 우리나라 백성이에요? 백성 아니에요? 백성이죠. 네, 그럼 우리 개공한테는 백성이니까 민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이제 백성이니까 당연히 백성민자 쓰는 민법을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왼쪽 우리 보조단에 있기는 한데 우리 개공은요. 상인에 들어가요. 상인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상행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은 무슨 법도 적용을 하는 거냐면 상법도 적용을 받아요. 상인이니까. 상인이라서 우리 뭔가 받을 거를 이렇게 염두해서 이제 우리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개공은 무슨 법에 의해서 이 지위가 만들어진 사람이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이 지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의 정의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당연히 적용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세 가지 법만 가지고 좀 말씀 들어보면 이 한 사람에게 민법, 상법, 공인중개사법을 다 적용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중복 적용이 되는 부분도 생기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 개공 입장에서 좀 혼란스럽잖아. 왜 혼란스러우냐면 민법과 상법과 공인중개사법이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내용이 다르면 얼마나 혼란스러우겠어. 일단 무슨 법을 적용을 받으라는 거야. 나 이제 좀 혼란스러워서 모르겠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만들어놨어요. 뭘 만들어놨냐면 이럴 때는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해?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상법, 그 다음에 민법, 이런 식으로 법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거야. 이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미리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이런 민법이랑 상법에 비해서 먼저 적용되잖아요. 이렇게 먼저 적용되는 거를 특별법이라 그래. 자, 특별법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먼저 적용되지 않는 애들은 무슨 법? 일반법이 되는 거죠. 일반법. 그러면 이 민법은 일반법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용어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끼인 법이 하나 있잖아요. 중간에 뭐가 끼었죠? 상법. 상법은 지위가 애매한데 뭐에 비하면 무슨 법, 뭐에 비하면 무슨 법, 이렇게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민법에 비하면 특별법, 공인중개사법에 비하면 일반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끼니까. 그런데 우리 개공 말고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울 거예요.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는 특수법인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거는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이 지역농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해요. 얘는 개공은 아니에요. 개공은 아닌데 얘가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 예외적으로 얘가 개공은 아닌데 중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슨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거냐면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당연히 적용을 해야 돼. 근데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얘한테 이 법을 적용해야 돼. 또 공인중개사법을.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랑 똑같은 우열이 생겨버려요. 누구한테? 얘한테. 그래서 우열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요, 아까 상법하고 똑같이 중간에 끼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에 비한 특별법? 그러니까 두 개를 얘기하시면 돼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비한 특별법이고, 그 다음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적 지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지위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일반법적 주의도 있지만 특별법적 주의도 있대. 자, 그러면 우리는 중개사법은 요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라는 어떤 성격, 요거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예를 하나만 좀 들어봐 드릴게요.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 시간에 뭐를 여러분 배우시냐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구두계약이 계약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매매계약을 할 때 꼭 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법에서? 지금 그 말씀드렸잖아. 민법에서.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안 써도 돼. 왜냐하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그런데 중개사법 영역으로 넘어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잖아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돼. 뭘로? 서면으로. 그러면 내용이 충돌하잖아요. 그쵸? 자, 그럼 계약서를 써야 돼? 말아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써야 되는 거지. 얘가 무슨 법이니까? 특별법이니까. 다만 이제 민법 시간에는 대답을 따로 하셔야 돼. 민법 시간에는 얘 얘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 중개사법 얘기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는 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맞고, 중개사법 시간에는 이게 특별법이다 보니까 계약서를 안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거는 이제 중개사법이 특별법이라서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법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국제법에 반대되는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를 좀 물어보냐면 외국에서 뭘 자격을 땄대. 뭐 미국으로 말하면 브로커 같은 뭐 자격을 따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못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국내법인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뭐를 취득해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할 수 있어요. 이건 국내법.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가, 대한민국 공인중개사가 옆나라 일본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국내법이니까. 우리나라 것만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문제. 자, 틀린 거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 15회 때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15회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이 36회잖아요. 근데 15회 때가 꽤 오래된 뭐 아주 오래된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실어놨냐면 2회에 아주 어려웠어요.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이 15회 때 34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몇 명이 붙었냐면 1112명이 붙은 거야. 34만 명이 시험 봤는데. 그럼 어려웠어요? 쉬웠던 거야? 아주 어려워가지고 이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서 제 시험을 볼 정도로 어려웠던 회가 15회 때인데 이런 문제들이 당시에는 되게 어려웠던 유형의 문제였었습니다. 지금도 뭐 쉬운 건 아니고 한번 풀어볼게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어때요? 맞죠? 그죠? 네.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역노 협동조합 같은 애들이 중개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런 거에 일반법적 성격도 있다 그랬죠. 네. 특별법도 있지만 일반법적 성격도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개계약은 일단 이 중개계약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잖아요. 여기다 하나만 좀 적어볼게요. 중개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손님이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예, 그거를 접수하는 거를 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손님을 우리가 의뢰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접수하는 사람이 개공이잖아. 그러면 의뢰인 대 개공 간의 계약, 의뢰인 대 개공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랑 좀 잘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거래계약은 누구랑 누가 하는 거냐 를 생각해 볼게요. 거래계약, 거래하는 계약. 거래계약은 누구랑 누가 하겠어요? 한번 눈치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뢰인과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틀리면 잠깐 쪽팔리면 되는 거지 뭐. 의뢰인과 개공은 아니고 의뢰인과 의뢰인. 그죠? 그러니까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이렇게 같이 하는 거를 거래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질문. 중개계약이 먼저, 거래계약이 먼저? 여러분 제가 자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자, 뭐가 먼저 되겠어요? 거래계약. 이게 먼저 있어야죠. 이게 있어야 개공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 손님이 물건을 가져오거나 뭐 팔아달라고 하거나 사달라고 해야 중개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중개의 시작을 말하고 중개의 끝이 거래계약이 되는 거지.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그러니까 뭐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거래계약까지만 성사시키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중개 시작이고 이게 중개의 끝이다. 중개 완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계약과 이 계약은 다 사인들 간의 계약이잖아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인 간의 계약을 무슨 계약에 속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법계약.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이건 사법계약에 속합니다. 여기 사법의 영역.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라고 했는데 이 사실행위는 아직 우리가 이제 배우시지는 않은 건데 옆에다가 이렇게만 한번 적어볼게요. 사실행위에 좀 반대적인 위치에 있는 게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에 들어갑니다. 요건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서. 그 다음에 5번 개공은 보수를 받지 않고. 자, 여기서 보수를 받지 않아도 되겠어요? 아니면 안 받으면 불법이 되겠어요? 우리 개공인데 보수를 꼭 받아야 돼? 아니면 안 받아도 되겠어요? 꼭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개공인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뭐 이렇게 그 새를 얻으려고 오셨어. 근데 할머니가 8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거든요. 허리 완전히 굽으시고. 근데 얼마짜리를 구해달라냐면 보증금 500에 월 5만 원짜리를 얻어달래. 자기가 돈이 그게 다라고. 그래서 이제 막
온 지역을 다 해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500에 5만 원짜리를 얻어 드렸어요. 결국 이제 그 보수를 받으려고 딱 따져봤더니 17,000원이 나와요. 17,000원. 네, 그래서 이제 개공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고 뭐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할머니 제가 이거 무료로 좀 해드릴게요. 네, 우리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라고 해도 된다? 아니면 17,000원 무조건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내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받지 않고도 상관없어요. 개공이 무료로 해줘도 상관은 없는, 내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할머니 내가 이거 그 보수 안 받고 해드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는 안 써드릴게요. 계약서. 아까 제가 계약서는 꼭 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불법이야. 그죠? 돈을 안 받는 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계약서를 안 써주는 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수를 안 받은 건 상관이 없지만 그 중개행위 자체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규율 대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계약서 안 써주잖아. 업무정지 먹어요. 개공이. 왜냐하면 의무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그러니까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의무를 부담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개입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답이에요.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이긴 한데, 자, 용어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뒷장 한번 가보시면 재정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재정 목적은 법을 만든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0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뭐 이런 주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아래부터 한번 볼게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목적으로 구분을 해볼 건데, 먼저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좀 해볼게요. 5자에다가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냐면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말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는 실상 업무를 하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격만 있다고 해서 업무를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개업을 해야 되거든.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여기다가 공인중개사라고 넣었냐면, 개공하고요 소공을 이 자리에다가 넣고 싶은 거야, 법률에는. 왜냐면 개공은 뭐고 또 소공은 뭐냐? 개공은 말씀드렸고, 소공은 뭐의 약자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냐면 취업한 공인중개사. 다시, 개공은 뭐한 공인중개사? 개업한 공인중개사. 소공은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자기가 개업하면 개공이고 취업하면 소공이 되는 거야. 소공도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넘어요. 개공은 11만 명 정도 되고. 그러면 요렇게 두 사람이 업무를 하거든. 무슨 업무? 중개 업무. 그러니까 요렇게 두 명을 넣고 싶은데, 요 두 사람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없어요. 법률 용어로.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따보면 뭐야? 공통점을 따봤더니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라. 아까 우리 배우신 것 중에 계약서 쓸 때 필요적으로 기재할 항목이 9개 있잖아요. 이거를 다 정해놓는 거야. 그럼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빠뜨리면 이것도 업무정지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뭐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냐면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국가는 이들이 하는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육성해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도 육성을 해, 이게 하나의 산업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거냐면, 개공도 국민이고 소공도 국민이고 또 의뢰인들 있잖아. 의뢰인들도 다 국민이고, 아무튼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어 놨더니 작년에 아주 큰 사건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작년에 무슨 사건 사고가 터졌냐면, 국가는 이렇게 육성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막 전문 자격사도 만들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해봤더니
이것들이 배신을 하는 거야. 어떤 배신을 하냐면 작년 4월 달에 무슨 사건 사고가 터졌냐면 전세 사기가 터진 거예요.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아시잖아. 그지? 그 전세 사기의 상당 부분은 요 개업공인중개사랑 소속공인중개사랑 이따가 배울 건데 중개보조원들이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이 법을 일부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꿨냐면 사기 치다가 일단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금고 이상의 형해 선고를 받으면 자격을 취소시키겠다. 자격 취소. 이제 한 번만 걸리면 자격 취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저장하시면 돼. 사기 치다가 걸리면 무조건 뭐 취소? 자격 취소. 근데 여러분 자격이 취소가 되면 나한테 데미지가 좀 크게 오겠어요? 아니면 큰 데미지는 없겠어? 응? 데미지가 크죠. 어떤 데미지가 크겠어요? 일도 못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은 당연히 못하고 더 중요한 거. 자격이 내가 이따가 없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따야지. 근데 이게 다시 따는 게 내가 올해 취소 먹으면 내년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취소되면 3년 있다가 시험 다시 봐야 돼. 그리고 3년 있다가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뭐를 다시 해야 돼? 시험을 다시 봐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데미지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 뭐랄까요? 건전하게 중개업을 하셔라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셔도 무슨 칠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 사기 칠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기를 많이 치는다 이 말이에요. 실무에 나가면. 자, 문제 보니까 이제 요거 한번 채워 넣으실 수 있겠죠.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뭘 정한대? 공인중개사. 그래가지고 뭐를 제고하고 전문성. 그리고 무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뭐에 이바지하는 것.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요 기억번에 들어가는 요거.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할 게 없어요. 근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직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셔서 이게 되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잘 모르시는데 개공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 개공이 이 자리에 왜 안 될까요? 뭐 누구 때문에 안 될까요? 소공이 빠져서 안 돼. 아주 잘 답변하셨어. 그 정말 희망적이에요. 이 답변하신 게 엉뚱한 소리 하실까 봐 제가 걱정했었는데. 그 다음에 중개업자라는 말도 쓰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거는 옛날에 쓰는 말이니까 안 돼. 아까 중개업자라는 말 있었었잖아. 소기업자 다음에 그 지금 안 쓴단 말이야. 그리고 얘도 안 돼.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건 나중에 다시 배울 건데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왜 안 되냐면 이 등자 안에 중개보조원도 들어가거든요. 중개보조는 자격이 없는 사람. 근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걸 업무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 표현도 쓰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인중개사 등 이 표현은 없는 표현이에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안 쓰는 표현, 이거는 없는 표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조심하시라고. 여기 들어갈 때. 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재정 목적 보셨고요. 뭐를 좀 보시냐면 용어의 정의로 한번 내려가 보는데 여기 3번에 보면 용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여기다가 우리 별표를 3개 잡아주시겠습니다. 3개, 별 3개. 아주 중요하고 오늘 이제 우리 배우시는 내용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용어가 이제 여기 보면 출제 기출된 회차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번 35회 때는 안 나왔어요. 이 용어가. 근데 용어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용어가 왜 중요하냐면 40문제 모두 다 이 용어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용어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셔야 되고, 자, 이제 뒷장에서 용어로 한번 제가 정의를 읽어 드릴 건데, 일단 그 정의 보시기 전에 중개와 중개업은 일단 다르다는 느낌. 자, 얘랑 어떻게 다를까요? 딱 보이는 답변 하나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업이 달라. 그러니까 중개와 중개업은 업이냐 업이 아니냐가 달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 공인중개사하고 개공은 뭐가 달라요? 얘는 개업을 했냐 안 했냐가 다른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뭐만 있는 사람? 자격만. 얘는
개업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말이에요. 등록한 사람을 말해요. 등록한 자. 개업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고, 얘는 뭐만 취득한? 자격만 취득해. 그래서 완전히 달라.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내년 9월 달에 가면요, 시험에 임박한 거잖아. 한 달 남겼으니까. 근데 9월 달에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제 막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고, 이제 궁금하시다가 공부하시다가, 근데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어를 예로 쓰고 그러니까 내용은 예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받을 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 질문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에요? 얘가 뭔 보수를 받아요? 얘는 그냥 자격만 있는 애라고.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알아요? 1차만 하시라 그래.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1차만 하시라고. 왜 1차만 하시라고 하겠어?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아셨죠? 예. 그래서 용어는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자,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안 배웠지만 느낌. 자격이 얘는 있고 얘는 자격이 없고. 그러니까 얘는 자격이 없는 애다 보니까 중개 업무라는 거를 할 수 있고 없고. 없어. 계약서 같은 거 못 쓴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세 개가 다 달라요. 공인중개사와 개공과 소공은 다 다른 말이야. 다 다른 의미로 쓰여요. 그럼 이제 얘는 뭐만 있는? 자격만. 얘는 등록한. 얘는 소속된. 이렇게 답변하면 100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요 전부 합쳐가지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데, 다음 이제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있어요. 용어를 한번 좀 읽어봐 드릴 건데, 요거 이제 조금 확대를 한번 해봐 드릴게.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좀 더 잘 보이죠? 예. 자, 우리 그 중개 한번 읽어봐 드릴 건데, 중개는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뭐를 뭐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행위 알선.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으시고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가장 중요한 말은 요거예요. 행위를 알선하는 거. 그럼 여기 이제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문장에서 찾아주셔야 돼.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또 그 밖에 권리, 어떤 권리에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말하지. 그죠? 그럼 이 행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매매라는 거죠. 매매.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면 매매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네? 알선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매매 같은 거를, 이 행위 같은 거를 통칭해서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계약 같은 거를 대표적으로 법률행위라 그래. 그러면 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은 무슨 행위냐? 아까 나왔던 거. 이거를 중개행위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중개는 무슨 행위다라고 얘기했었죠? 사실행위. 여기다가 우리 사실행위에다가 별 하나만 좀 다시 잡을게요. 중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 계약을 잘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 알선해주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는 법률행위, 사실행위. 중개는 사실행위다 라고. 우리는 법률행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 사실행위 하는 사람이에요. 도와만 준다고. 그럼 법률행위는 누가 해? 문장 안에서 찾아봐. 이 법률행위는 누가 할까요? 여기 있잖아. 거래 당사자가 해. 그리고 뭐를 가지고 할까요? 중개대상물을 가지고 하는 거야. 중개대상물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이 법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겠죠? 자격을 뭐 한 자?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에다 가로 한번 열고,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표현이 뭐 나쁜 말은 아닌데 법률에서는 사람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면 법률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연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연에서 왔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연인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이 법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 아, 이 자연인, 저 자연인.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 사람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자연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법인은 어떨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인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겠나? 이것도 생각을 좀 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법인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겠나 없겠나? 법인은 뭔지 아시잖아, 그지? 뭐 회사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법인인데 법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자격을 취득하려면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야 되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야. 네. 근데 법인은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좀 이따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법인은 안 되고 자연인만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자연인만. 아까 말씀드릴 때 나이 안 따져, 성별 안 따져, 뭐 국적 안 따져, 안 따지는 아무튼 그 자연인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중개업은 업자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이 업자의 의미는 이거예요.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의뢰 있어야 되고 일정한 뭘 받고 보수 받고 그리고 중개를 이 중개라는 건 행위 알선하는 것을 뭘로 행할 것? 업으로 행할 것.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중개업이 되는데 중요한 질문. 어려운 말 있나요? 의뢰, 보수, 업 중에 어려운 말. 이거는 설명을 좀 듣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의뢰랑 보수랑 업 중에 없어요? 업이 어려운 말이야. 업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업은 뭐가 있는 거를 업이라고 하냐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행위를 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업이 아닌 행위는 어떤 게 업이 아닌 거냐면 어쩌다가 하는 거, 단 한 번만 하는 거, 이거는 업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럼 이 업은 영어로 얘기하면 잡이에요. 잡. 그러니까 내 직업이어야 해. 다시 한번. 업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뭘 받아야 돼? 보수. 그리고 의뢰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3년 3천에 해당이 되는 거 있다 그랬죠? 3년 3천. 그 3년 3천이 무등록으로 이거 했을 때, 이거 했을 때. 그게 되게 오늘 배우는 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무등록으로, 그러니까 등록 없이 이거 했을 때 3년 3천 아니면 이거 했을 때 3년 3천. 이거 했을 때 3년 3천. 이에요. 그럼 이거는 처벌을 안 받아. 왜 안 받냐면 의뢰도 없고 보수도 없잖아 여기. 그리고 업도 아니니까 이거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법이 규제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나 하면 처벌받아.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다시. 이 중개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등록으로 이 중개업을 영위하게 되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다고요? 3년 3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백수야. 개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서를 이렇게 자기가 작성을 해가지고 양쪽에 한 장씩 주고 여기가 임대인이야. 근데 임대인한테 돈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이체로 받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체 해줄게.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야. 누가? 얘가. 이 사람은 건물을 여러 채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사전에 의뢰도 있었고 무슨 이제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체해 준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결국에 임차인인 이 친구한테 또 17,440원을 또 받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필요하다는 얘기 가지고 인테리어는 해도 상관없어. 인테리어는 중개업이 아니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제 자격증을 쫙 보여주는데 이 자격증이 화면이 빨리 넘어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나 없나는 알 수 없으나 자격증만 있다고 해도 내용은 똑같아.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자, 이제 내용은 다 대충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김선호라는 배우가 이 지금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여러분이 변호사고 법률 자문을 해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게 뭔가 좀 위법성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드라마 써도 돼요? 위법성이 있어요? 예. 그럼 어떤 위법성이 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는 지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상가를 중개를 해주고 뭐까지 지금 썼죠? 계약서까지 써가지고 뭐도 받고 중개보수도 양쪽에 다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동네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 그쵸? 그럼 이건 뭐에 들어가요? 아까 우리 배운 걸로 무등록 중개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때요? 처벌을 누가 여기 임대인이, 임차인이, 아니면 얘가 몇 년 몇천? 3년 3천. 얘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3년 3천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왜 3년 3천의 처벌을 받아야 돼? 무등록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구분하셨죠? 예. 만약에 이 행위가 어쩌다가 한 거다 이러면, 어쩌다가 그냥 우연한 기회에 한 거다 그러면 해도 되는 거야. 그 왜 해도 되는 거냐면 중개만 하면 상관없는데 뭘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친구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볼 수 있을까요? 얘가 그 최저시급 17,440원만 이렇게 받아서 왠지 좋은 일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 얘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범죄행위예요. 누가 얘 때문에 피해를 받겠어? 이 동네의 개공들이. 얘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갖고 드라마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 드라마가 잘 써졌나?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이해하셨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